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hapter 14 Real Estate Financing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케이, Real Estate Financing은 여러 종류의 융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 FHA, VA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는데 FHA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VA는 Veterans Association. 이 FHA는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고 여기 봅시다. FH는 낮은 다운 페이먼트와 그리고 이제 약간 신용 크레딧이 스코어가 적더라도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융자를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VA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융자를 하면 융자한 사람들이 페이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 이렇게 해서 PITI 융자를 하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세금이라는 건 부동산세겠죠. 그리고 이 인슈런스는 부동산에 대한 인슈런스를 들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 크레딧 스코어는 미국에서는 모든 크레딧 리포트가 자기의 크레딧 스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죠. 여기 신용 점수. 그래서 신용 보고 회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Equifax, Experian, TransUnion 같은 회사들이 여러 보통 사람들의 신용 점수를 그런 데이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할 때 이제 debt to income이란 말을 씁니다. debt to income. 그러면 debt to income이란 뭐냐 하면 borrower could be expected to incur monthly PITI payment of no more than 28% of total monthly income. 융자를 하는 사람은 원래 요구 상황이 전체 자기의 인컴에서 28%가 이 융자 PITI 원금 페이먼트와 이자, 텍스 인슈런스를 다 합해서 28%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borrower could be expected to incur all debt not to exceed 36% of monthly income.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자기의 전체 인컴에서 자기가 전체 페이먼트 하나, 크레딧 카드나 모든 걸 해서 36%가 넘지 말아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인컴이 5,000불이라면 자기의 매달마다 나가는 익스펜스가 36%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1,800불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집에 대해서 페이먼트가 28% 1,400불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특히 한국 분들은 사실 전체 자기 페이먼트의 70%가 페이먼트로 나가요. 현실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융자를 받기 위해선 이런 포뮬러를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Investment consideration. 그러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첫 번째 tax deduction. Homeowners may deduct mortgage interest payment on first and second mortgage. 이 대부분 많은 이제 월급을 특히 받는 분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그 세금을 다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15년 용자나 30년 용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 거진 10년 동안은 이자를 많이 내게 돼요. 그런데
세금 보고할 때 그 집을 산 부동산 이자를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죠. 공제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거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인컴 텍스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줄일 수 있는 건 부동산 그러니까 이 디덕션 세금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건 real estate 세금, origination fee 이거는 부동산을 처음에 융자 받을 때 든 비용, loan discount point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 대출 할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후에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loan prepayment penalty 만약 융자를 먼저 지페이먼트를 했다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낸 것을 또한 세금 보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 세금 이제 보고할 때 그 모르게지 페이먼트 외에도 두 번째의 세금 텍스 베네핏은 캐피털 게인. 이 캐피털 게인이라는 건 자기가 부동산을 만약에 10만 불을 20만 불에 샀다가 만약에 30만 불에 팔았으면 10만 불에 대한 인컴이 생긴 거잖아요. 게인. 근데 그거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when married couple who file the joint tax return set of principal resident up to 500,000 in profit can be excluded from capital gain. 부동산을 샀다가 팔을 때 부부당 한 사람당의 25만 불 부를 합치면 50만 불까지 거기서 생긴 이익에 세금을 공제받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경기가 좋으면 오르게 돼 있죠. 뭐 부동산 침체가 됐을 때는 또 부동산이 내려가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은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50만 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오케이, 융자를 만약에 받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약속 어음에 사인을 하게 되죠. Promissory note. Note is a borrower's personal promise to repay a debt according to a return. 약속어미란 합의된 조건에 따라 빚을 갚을 것이라는 차용자의 개인 약속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Interest, 이자는 여기서 이제 loan to value ratio, LTV란 말을 여러분이 이제 후에 부동산에 종사해서 일을 할 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LTV is a percentage of sales price that the lender is willing to lend. 이 LTV라는 것은 sales price에다가 loan amount, 그러니까 이제 loan amount, 사실 loan amount 집값하고 loan amount의 그 ratio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 20% 다운을 했다. 그럼 loan to value는 80%가 되겠죠. 30%를 다운하면 70%가 되겠고 그래서 loan to value, sales price의 loan to value가 만약에 80%라고 그러면 loan amount가 사는 가격의 80% 융자를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걸 고리대금법을 방지하는 법을 usury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to protect consumer, many states have enacted law limiting interest rate that may be charged on loan. Charging interest in excess of maximum rate allowed by law is called usury.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는 대출에 부과될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이라는데 여기서는 usury라고 합니다. 법 영어로. 근데 아마도 이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고리대금이라 해서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융자를 하다 보면 loan origination fe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fee by lender to cover expenses involved in generating loan amount. 그래서 융자 발생 시 은행에서 자기네들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loan origination fee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주로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라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그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만으로는 은행의 인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discount point라는 걸 차지합니다. So discount point that used to increase lenders' rate of return on interest. discount point라는 건 대출 기관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example 보면 if the loan amount is 350,000, discount point is 9,275. 이거를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융자 금액으로 나누면 2.65%를 디스카운트 포인트로 차지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합리적으로는 사실 오직 이유는 은행의 이익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이자도 아니고 비용도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 그 자기네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걸 차지합니다. 프리페먼트 페널티, 이 프리페먼트 페널티라는 것은 은행에서는 사실 그 융자를 자기네가 준 다음에 사실 30년 동안 페먼트를 받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마켓이라는데 그 융자의 그걸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융자 받은 사람이 뭐 5년 이내에 빨리 페이오프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동산 그 융자 패키지에 투자한 투자자, 인베스터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먼저 얼리 페이먼트를 해도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래서 프리페먼트 페널티는 조기 지불을 위해 대금업자가 부과한 벌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융자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죠. Security instrument. 그래서 그걸 우리가 mortgage라는데 mortgage is a lien on real estate of the debtor. mortgage라는 것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거는 겁니다. lien을 거는 거고 우리가 또 여기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mortgager 항상 부동산에서 OR이나 이 R이 붙는 사람은 액션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융자하는 사람이 borrower가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주인을 mortgager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사람을 mortgagee, GEE는 항상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걸 부동산 은행이겠죠. satisfaction of lien 이건 선취 특권의 만족인데 융자를 다 갚으면 이 lien 아까 말한 이 유치권을 만족을 다 했다. 그래서 다시 lien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we call satisfaction of lien 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lien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lien이라는 것은 사실 담보 대출한 사람이 재산에 대한 합법적으로 공평한 소유권을 주는 거죠. 은행에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마다 틀리겠지만 은행에서 어떻게 담보를 채권을 갖고 있느냐인데 first, mortgagor, borrower retain both legal and equitable title to the property. Mortgage lender has a lien on property, but the mortgage is nothing more than collateral for the loan. If the mortgagor default, mortgagee must go through formal foreclosure proceeding in court to obtain lien title. 이 lien theory, 그러니까 lien theory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은행한테는 선취 특권을
은행한테는 그 대출에 대한 담보물을 리인을 걸 수 있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융자한 사람이 융자를 못 갚을 경우 은행은 법적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그 정식 처분 결과를 거쳐서 그 부동산을 자기네가 그 차압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리인 디어리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교과서에 텍스북이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좀 보기가 좀 깨끗이가 않은데 여기서 융자한 사람이 돈을 이제 빌리면 여기서 융자한 사람이 자기의 그 모르게지 린을 걸 수 있게 은행한테 주고 은행에서는 돈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는 자기가 돈을 다 갚으면 은행에서는 satisfaction mortgage 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족했다고 린을 풀어주는 게 린 디얼입니다. 그에 비해 타이틀 디얼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 디얼이는 우리가 deed of trust를 은행에다가 준다는 건데 이 타이틀 디얼은 단어처럼 유치권, 부동산의 오너십을 융자를 받으면서 넘겨주는 겁니다. 아까 린 디어리는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린만 걸게 하는 거지만 이 타이틀 디어리에서는 부동산에 자기의 그 타이틀을 넘겨주는 건데요. 주법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어떤 주는 린 디어리고 어떤 주는 타이틀 디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틀 디어리에서는 뚜리파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 뚜리파리라는 것은 그 borrower 부동산을 돈을 빌리는 사람, 은행 그리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을 위해서 킵해주는 이제 수탁자 우리가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트러스티와 수탁자가 그거를 그 제3자가 갖고 있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은행 측의 변호사라든지 어떤 제3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런 제도는 Three Party Security Interest 세 사람이 연결이 된다. Trustee hold the legal title on behalf of the lender, the holder of the promissory note, who is known as beneficiary lender. 여기서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borrower, 은행은 lender죠. 은행은 렌더인데 여기서 또 다른 말로 beneficiary라고 합니다. beneficiary. 은행이 beneficiary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은행을 위해서 킵해주는 사람을 trustee라고 합니다. borrower, beneficiary, lender, 은행, 그리고 trustee. mortgagor, borrower, actually conveys legal title to mortgagee and retain equitable title and right of the possession. 담보 제출자는 차용자는 실제로 담보 그러니까 은행한테 법적 권리를 전달하고 공평한 다만 소유권을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Because the lender holds the legal title, lender has the right to immediate possession of your estate and rent from the mortgage property if the mortgage default. 여기서는 벌써 소유권을 은행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대출 여기서 봅시다. 대출 기간은 부동산을 전달하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페이먼트를 바로가 안 내면 부동산을 즉각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저당권 소유자가 훼손하면 모기지 재산에서 임차할 수 있습니다. 차압 절차는 대개 모기지론보다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이
타이틀 티어리에서는 타이틀을 벌써 은행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아니면 은행의 그 대리인, 수탁자, 트러스티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로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 없이도 그 부동산을 차압할 수 있는 권리가 벌써 있는 거죠. 타이틀이 벌써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의 그 주들은 은행 법원 소송을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리인 티어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파리가 있는데 우리가 융자를 받는 사람을 borrower 아니면 truster, 왜냐면 이걸 자기가 그 여기서 왜 truster냐면 자기가 그 deed of trust라는 거를 은행에 넘겨주기 때문에. 근데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갖고 있는다고 안 하고 beneficiary lender가 그걸 수탁자, 소유권을 은행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deed of trust, 소유권을 이 트러스티한테 넘겨주고 융자를 받습니다. 집을 다 페이먼트를 하면 이 트러스티한테서 그걸 돌려받고 자기가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용어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렇지만 뭐 중요한 디퍼런스는 이 타이틀 티어리에서는 은행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deed of trust를 넘겨준다는 게 관건입니다. Acceleration clause라는 것은 if the borrower default, the lender has right to accelerate the maturity of the debt. This means the lender may declare the entire principal balance due and payable immediately. 한국말은 속진 조항이라는 건데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 만기를 앞당길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출 기간은 원금 잔액 전체를 즉각 내라고 지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셀레이션 계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집 페이먼트를 3개월 정도 못 내면 그냥 모든 융자 페이먼트를 다 하든지 아니면 차업이 들어오죠. Assignment of mortgage, notice sold to third party investor.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뭐 Bank of America나 어느 은행이나 주로가 자기네가 30년 융자를 해줬다고 그래서 30년 페이먼트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주로 secondary market이란 2차 시장에 집융자를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라 집융자를 뭐 50개를 합쳐서 투자자들한테, 투자자 그룹한테 그거를 팝니다. 그럼 투자자 그룹은 매달 들어오는 그 이자를 거기서 자기네가 은행에 넣어두는 돈보다 그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Release a mortgage lien or deed of trust by provision of a deficiency clause in financial instrument. Lender is required to execute a suspension of mortgage. 이 말은 모기지 담보권 또는 신탁 계약의 해제 금융수단의 기각 조항으로서 대출 기간은 모기지가 만족했을 때 실행해야 됩니다. 이 말은 융자 금액을 다 갚으면 은행에선 그 소유권을 융자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보통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새로운 융자를 받아서 원래 주인한테 그걸 다 그 사람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또 갖고 있는 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융자를 다 갚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 buying subject to assuming a seller's mortgage or deed of trust. 이 말은 어떤 때는 셀러가 갖고 있는 융자를 내가 그냥 assume을 하겠다. 그냥 계속 계속 부동산을 페이먼트를 하겠다 이런 건데 요새는 사실 이게 허락은 안 됩니다. 많은 은행들이 집을 팔 때 그냥 모든 융자 돈을 갚게 돼 있습니다. When a person purchases real estate that has outstanding mortgage or deed of trust, buyer may take the property in one of the two ways.
property may be subject to purchase subject to mortgage or deed of trust or assumption of mortgage. 여기를 읽어보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부동산을 인수합니다. 부동산은 주택융자 또는 신탁증자 대상으로 구약되거나 이 말은 새로운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파는 사람의 현재 갖고 있는 융자를 그냥 assume, take over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대부분 은행들이 허락을 걸어 안 합니다. Alienation clause. 이 말은 to prevent future purchaser of property from being able to assume the loan, most lenders include the alienation clause. An alienation clause provides that when the property is sold, lender may either declare the entire debt to immediately.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이 팔리면 은행에서는 그냥 모든 대출을 갚아라길 원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alienation clause라고 합니다. 이 alienation clause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융자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팔 경우엔 모든 론을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는 조항을 alienation clause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건 priority mortgage는 determined by order which they are recorded. mortgage의 우선순위인데요. 이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레코드를 하는, 먼저 순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first priority. 그 말은 그 부동산에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선유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집융자를 할 때 definitely 자기네가 1차 선유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융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ype of loan, type of loan에는 straight loan. 여기서 straight loan이라는 것은 straight loan과 amortized loan이 있는데 사실 요새는 모든 융자가 이 amortized loan입니다. 이 straight loan이라는 것은 30만 불을 빌리면 거기서 이자가 만약에 6%다 그러면 이자하고 그 원금하고 따로따로 페이먼트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divide the loan into two amounts to be paid off separately, principal and interest. 근데 요새는 우리가 집을 융자할 때 페이먼트를 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하잖아요. Each payment penalty, a payment partially pay off both principal and interest. 그러면 amortized loan이라는 거는 이게 그 페이먼트를 할 때 먼저 이자를 까고 그리고 원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10년 동안은 원금이 잘 까지진 않죠. 주로가 이자를 많이 페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주로 페이먼트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amortized loan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원금과 이부를 같이 내면서 이자가 먼저 페이먼트에서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10년 동안은 주로 이자가 많이 이자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원금이 아주 천천히 줄어드는 거죠. 융자 중에는 또 고정이자가 있고 우리가 변동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자를 우리가 adjustable rate mortgage라고 하죠. 이것은 이자율이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이자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변동이자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냐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그 기준을 지표, 한국말은 지표라고 하는데 index라고 합니다. The index is economic indicator that is used to adjust interest rate in the loan. Most indexes are tied to U.S. Treasury security. 그래서 미국의 여기서 미국 재무부 채권의 이자에 따라서 같이 미국의 재무부 채권이 제일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재무부 채권을 이자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the interest rate is the index rate plus premium margin.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이 미국의 그 재무부 채권의 이자에 플러스 마진, 프리미엄을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 US Treasury Bond에 1%를 더 추가하든지 2%를 추가해서 같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끝이 없이 또 이자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융자 페이먼트를 못 낼 수가 있으니까 rate cap, 그 ceiling, 그 지불 한도를 또 정할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rate cap limits the amount of interest rate may change. 만약에 정말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이자가 막 올라간다면 그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한도를 제한된 또 플랜이 있습니다. 보통은 payment cap, maximum amount, maximum으로 내는 모르게지 페이먼트가 얼마까지만 된다는 maximum payment도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모르게지는 뭐냐면 여기서 네거티브 모르게지는 사실 이 네거티브 모르게지가 많은 이 주택 융자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사람이 고정 페이먼트로 내지만 이 ARM에서 이 변동이자인데 이 사람이 내는 월 페이먼트가 원금을 커버 못하는 겁니다. 이자를 커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현재의 내 융자 금액이 40만 불에서 이자가 만약에 3,000불씩 나가야 되는데 내가 페이먼트 하는 게 2,500불이라면 500불이 원금에 붙겠죠. 페이먼트가 모자르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네거티브 모르게지 론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옛날에 그 융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온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balloon payment loan이라는 거는 요새는 또 이것도 많이 이제 유행하고 않고 있지만 뭐 2년 후에 모두 갚아야 된다. 5년 후에 모두 갚아야 된다. 그래서 when periodic payments are not enough to fully pay off the principal of amount, 페이먼트 내는 게 어떤 때는 충분하게 융자를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면 어느 선에서는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 융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 융자의 지금 종류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모든 융자가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풍성지불이라 대출 정기적인 지불로는 대출 원금을 완전히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는 한꺼번에 뭘 갚아라 이런 조항이 있는 융자도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많은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서 reverse mortgage라는 건 있는데 it allows homeowners age 62 or older to borrow money against the equity built up in home. 이 말은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만약에 60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그 집을 담보 잡고 자기가 그동안 집에 있는 equity를 거꾸로 돈을 매달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망할 때 그냥 그 집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리버스 모르게지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리버스 모르게지라는 걸 해서 자기가 매달마다 고정적으로 얼마를 페이먼트를 받으면서 자기가 사망할 때는 집을 넘겨주는 그런 리버스 모르게지 플랜도 있습니다. foreclosure라는 것은 집을 차압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foreclosure가 언제 일어나냐면 is a legal procedure in which property priced as a security for debt is sought to satisfy the debt. 부채를 집 페이먼트를 못 내서 만족시키기 위해 부채에 대한 담보로 약속된 재산이 판매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Method of foreclosure, 차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judicial foreclosure,
sold by court order after mortgage has been given sufficient public notice. 저당 소유 수사권이 충분하게 공고를 한 다음에 법원 명령으로 판매되는 제도가 있고 non-judicial foreclosing 이거는 using power of sale clause in the contract no court action is required. 그럼 아까 말한 우리가 lien theory에서는 거기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judicial foreclosure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non-judicial clause title theory에서는 벌써 집의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유용자를 받을 때 은행의 법적 소송 없이도 집을 차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non-judicial foreclosur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차압을 할 때 그 은행에서는 그 집을 빼앗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redemption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redemption gives defaulting borrower chance to redeem their property through equitable right of redemption. 집을 차압된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집을 잃은 사람이 공평한 상환권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지금 좀 이 트랜스레이트 잘못됐는데 redemption이라는 것은 그럼 집이 차업 억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차압을 당했어요. 그 집을 빼앗겼는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자기가 집이 퍼블릭 세일을 해서 새 주인한테 넘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주일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밀린 페이먼트나 아니면 모든 원금을 갚을 수 있다면 자기가 그 차업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걸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그래서 deficiency judgment는 뭐냐면 근데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도 경기가 안 좋았고 그 집을 팔았는데도 은행의 모든 융자 금액을 다 리커버 못 했을 때는 여기 봅시다. When foreclosure sale does not produce enough cash to pay off loan amount, mortgagee may be entitled to personal judgment against borrower for unpaid balance. 차압 판매자가 대출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모르게지는 미지급 잔액에 대해 차용인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법마다 틀립니다. 어떤 주에서는 집을 빼앗긴 후에도 모자른 금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그 책임이 그냥 집을 차압당한 것으로 끝나는 주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챕터 14을 마치겠습니다.